자, 스텝 2 보자. 1번은 y축에 가장 가까운 곳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곳은 이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야? 주한, 공통점 한 개 얘기해봐. 뭐야? 응? 공통점 뭐야? 몰라? 이주원, 공통점 뭐야?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아,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고? 그래서요? 왼쪽에는 y밖에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5개의 공통점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 y축에 가까우려면 뭘 확인해 봐야 돼?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서 y는 ax 이렇게 생겼을 때 a 값에 따라 y축에 가까운지 뭔지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거잖아. a가 어때야지 가까운 거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까운 거야.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거네. 절대값이 가장 큰 건 몇 번이야? 5번이겠지. 이거 틀리는 게 말이 돼? 자, 2번 y는 3x 원점 지나는 3x 그래프가 있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래프가 있다. 그런데 색칠된 부분 여기에 어떤 직선 y는 ax가 있다면 이 a의 범위는 어때야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 눈에는 연속하는 범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연속하는 게 아니야. 여기 y는 ax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인데도 이 안에 있으려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y축에 가깝게 얘보다 더 가깝게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여기 있으려면 a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응? 조원, 여기 있으려면 a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양수가 문제가 아니고 3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고 방금 1번에서 얘기한 거잖아. y축에 더 가까우려면 3보다 더 커야 되겠지. 여기 있으려면 a는 3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연속하고 있지 않은 거야.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려면 이거는 a가 음수야. 음수인데 마이너스 3분의 1x라는 이 정비례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게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큰 값. 절대값이 커야 될까요? 절대값이 커야 된다고. 절대값이 커야 y축에 가깝다고 했잖아. 절대값이 크다는 건 얘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작으니까 y축에 가깝고 절대값이 작은 음수는 더 작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은 애야 돼.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두 가지가 범위입니다. 둘은 연속할 수가 없어. (3번) 자, 세 점이 있고 자, 그림을 그려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있고 2도 있고 여기는 B, 여기는 A. 4, 마이너스 3, 여기에 A. 그런데 D는 Y는 AX 그래프 위에 한 점인데 그랬더니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됐어요 니까 여기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D가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D의 좌표는 4, 2니까
y는 ax에 이 a는 얼마가 되면 된다? 4분의 2, 2분의 1 되면 되겠지? 4번. 자, y는 ax 직선이 있고 y는 bx 직선이 있는데 요 위에 한 점, 요 위에 한 점 딴 연결했더니 네가 무슨 도형이 됐다고? 네가 뭐가 됐다는 거야? 정사각형이 됐다는 거야.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9라고 하니까 한 변 길이가 3이란 얘기야. 이 길이가 3이 됐습니다. 그때 P라는 점은 6,5야. P라는 점은 이 두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야. 앞에 봐야지 뭐하고 있어. 이 그래프 위의 점이 중요한 거야. 알고 싶은 게 AB면은 그래프 위의 점을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이 점은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 그게 궁금하다고. 6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X좌표가 3이고 Y좌표는 똑같으니까 3,5야. 3,5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5. 여기는 X좌표 6인데 Y좌표가 5에서 3만큼 내려갔으니까 6,2야. 6,2면 B는 얼마란 얘기야? 응? 3분의 1. 이 틀리는 게 말이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는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5번. y는 bx가 있다. y는 ax가 있다. 이렇게 둘 다 공통점 뭐야? a와 b는 둘 다 어떤 수야? a, b 둘 다 어떤 수야? 빨리 하자. 지금 오늘 수업 시간 초과할래 그냥. A, B는 어떤 수입니까? 어? 이것도 모르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야. 둘 다 음수잖아, 음수. 둘 다 지금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들이 음수인 거지. A와 B는 둘 다 음수. 자, 그 다음에 A, B, C. 세 점 A, B, C는 Y좌표가 다 같아. A, B, C 이렇게 있을 때 AB 대 BC가 1대 3입니다. AB와 BC의 길이가 1대 3이다. A분의 B의 값을 구해라. 여기에 Y좌표 알아? Y좌표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몰라. Y좌표 몰라. X좌표 알아? 알잖아. 0콤마니까 당연히 X좌표 0이겠지. 0, Y좌표 몰라. K라고 두자. 모르니까 K라고 둔다. 0, K야. 자, 이 길이 AB 대 요 길이 BC 1대 3이래. 자, 요 길이 몰라.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를 모르니까 얘의 X좌표, B의 X좌표를 M이라고 두자. 그러면 B라는 점은 M, K야. 지금 K라는 것은 그냥 둔 거야. 그냥 둔 거야. K는 의미가 없어. K는 필요 없고 사실은 X가 M이면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MB야. K가 MB라고. 직선 위의 점이니까 X에 M 대입하면 Y가 MB잖아. K라는 건 MB야. MB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K라 쓴 거야.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X좌표가 뭘까? 대답해야 돼. AB 대 BC가 1대 3이야. C의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렇지. 4M이지. C는 4M, K야. 근데 K가 뭐냐? 얘가 얘 위의 점이니까 4M을 집어넣으면 4AM이 되겠지. 4AM. 근데 둘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같습니다 하면 M 약분하면 B가 4A구나 알 수 있다고. B가 4A야. B가 4A니까 A분의 B는 얼마겠어? 4.
4겠지. 6번 정비례 관계 y는 2x 위에 p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x 위에 q가 있는데 둘은 x좌표가 같다.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8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 OPQ 넓이 구해라. 단 p와 q는 P는 1, 4분면 위에 있다. 자, 글만 볼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자고. y는 2x가 있어. 2x. 그 위에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한 개 잡으라고. P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가 있어. 2x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2x를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2x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2x하고 마이너스 2x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 여기 똑같이 절대값이 2잖아. 얘가 얘하고 이루는 각하고 마이너스 2x가 이 y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이게 2x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x. 요렇게 생겨야 돼. 그럼 이 위에 q라는 걸 잡는데 pq는 길이가 8이래. 그러니까 PQ가 8인데 X좌표가 같은 데서 잡으라 했으니까 요렇게 선을 꺼야 되겠지. 여기가 Q고 요 길이가 8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8이면 여기서 요까지는 얼마일까? 응? 자, P의 X좌표 모르니까 K라고 하봐. 그럼 P의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P의 Y좌표 얼마가 돼야 되냐고. P의 X좌표가 K면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냐고. 2K. Q의 X좌표는 K라고 지금 방금 말했잖아. 얘는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요 길이가 2K면 이 길이도 2K일 수밖에 없지. 길이는 당연히 같고 이게 4여야 되지. 이게 4라는 말은 2K가 4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지. K는 2인 거야. P의 X좌표는 2라고. 자, P는 좌표가 2,4입니다. P의 X좌표 2, Y좌표 4. Q.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삼각형 넓이니까. 그냥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OPQ. 일로 가지 말자. 자, OPQ의 넓이는 이 길이가 8. 요 길이를 알면 되겠네. 요 길이는 요거의 X좌표가 2라 했으니까 2. 따라서 8, 2, 16 나누기 2는 8이겠지. 자, y는 ax 그래프 위에 두 점 a와 b에서 수선을 내렸어. 여기가 p1인데 p1은 x좌표가 p1이 아니고 p 1,0 p1, p는 1,0 그 다음에 q는 5,0 사각형 APQB의 넓이가 6입니다. AB 좌표 구해라.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윗변과 아랫변,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지? 높이가 얼마냐고. 높이가 PQ야. PQ 길이가 얼마? 얼마? 4.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더니 넓이가 6 됐다고. 그러니까 윗변 AP 더하기 아랫변 BQ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넓이 6 되려면 이 길이가 3 됐다는 얘기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했더니 3이 됐습니다. 그때 3대는 A와 B의 구하라는 게 뭐야? 7번. 좌표를 각각 구해라. 자, A의 X좌표 몰라. A의 X좌표 알아? 안 가르쳐준 거 몰라? 그러니까 K라고 두자. 그러면 Y좌표가 얼마가 돼? A의 X좌표가 K면 Y좌표가 얼마?
어? X좌표가 K면 Y좌표가 얼마? K. 갑자기 왜 5K야? AK겠지 당연히. 자, A의 X좌표가 K면 B의 X좌표는 얼마일까? 4 안 보여 여기 4? B의 X좌표 얼마 돼야 돼? 4K. 아니 여기가 K야. K 더하기 4일 거 아니야 당연히. B의 X좌표는 K 더하기 4고 Y좌표는 당연히 여기 A, B 하니까 A 괄호 열고 K 더하기 4. 그러면 다시 AK는 길이가 얼마야?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 Y좌표가 AK야. 이거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AK겠지 당연히. 이게 길이가 AK이고 요 길이가 이거야. 그 둘이 더하면 아까 3 된다고 했어. 3. 그러면 얘가 3 된다고. 근데 AK가 2개 있고 4A 더했더니 3 되는데 뭐가 한 개 빠졌구나. 여기 1이라는 게 있었구나. 여기 1이라고 돼 있네. K가 1이었네. 여기 1이야 1. K가 1이야. 1,0 적어놓고 못 봤다. K가 1이라고. K가 1이니까 2A 더하기 4A가 3이라는 소리니까 6A가 3이지. 따라서 A는 2분의 1입니다. AB의 좌표. A는 K가 1이니까 1,2분의 1. B는 5, 얼마?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안 돼. 어? 안 돼. 이래서 8번 Y는 AX 위에 점 A와 두 점 0,4, 7,0 있다. 일단 그림을 그리자. B 0,4, B C 7,0. 그 다음에 Y는 AX 위에 A가 있는데 이래서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자 Y는 AX가 있는데 ABO하고 자 A를 아무 때나 지금 찍었다. 일단 문제를 접근해야 되니까 생각하기 위해 A를 아무 때나 찍고 ABO하고 삼각형 AOC가 이렇게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모두 구해라. Y는 AX라는 직선도 이 A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내가 준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그은 거야. A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지 않고 오른쪽 아래를 향할 수도 있었어.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갈 때 삼각형 ABO하고 ACO 넓이가 같대. 만약 이 상태라면 ABO의 넓이는 밑변을 예로 보면 밑변이 4야. ACO 밑변을 7로 본다면 4 곱하기 높이 한 거랑 7 곱하기 높이 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ABO랑 ACO 넓이 같으려면. 응? 근데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는 바로 점 A의 좌표랑 관계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좌표를 X좌표를 K라 두자. X좌표가 K면 Y좌표는 뭐가 돼야 돼? AK.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좋아. 집중해야지.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AK.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K. 그러면 4 곱하기 K 한 거랑 7 곱하기 AK 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넓이가 같으려면. K, K 지우면 A는 7분의 4일 때 일단 같을 수 있구나. 첫 번째. 그러면 이 경우 말고 이번에는 AX가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때 A가 어딘가에 있어. 자, 여기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삼각형 ABO 이렇게 돼. ABO. 그 다음에 ACO는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 A의 좌표를 K, AK라 두는 건 똑같아. 자,
자, 이번엔 ABO라는 삼각형 밑변 4의 높이는 얘가 돼. 그런데 요거는 A의 X좌표 K니까 이 길이가 K가 돼. 그러니까 4K 똑같아. 4 곱하기 K. 그 다음에 ACO 밑변 7. 그 다음에 요게 높이가 돼. 근데 요 길이는 A의 Y좌표가 아니고 Y좌표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요 점의 Y좌표가 AK인데 그게 음수기 때문에 이 높이의 길이는 마이너스 AK가 돼야 돼. 그러니까 7AK가 아니라 마이너스 7AK가 돼야 된다고. 아까는 방정식이 4K가 7AK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 7AK가 돼서 A는 마이너스 7분의 4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A를 여기다 집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집었으면 A, B, O 삼각형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CO는 ACO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하고니까 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어? 왼쪽 밑쪽에? 아, 이거 할 때 아까? 그래. 알았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 만약 잡는다면 요 길이 4는 그대로고 역시 K, AK야. 그러면 요 길이, 그건 K가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러면 요 아까 방정식에서 4K가 아니고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ACO를 잡을 때는 요건 7인데 여기 Y좌표가 AK니까 7AK가 되어서 방정식은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때도 이쪽에 잡으면 둘 다 음수가 돼. 이 점에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되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똑같은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두 가지가 있다. (9번) 자, 톱니가 5대 3으로 개수가 5대 3 그런 A와 B가 있다. 근데 둘이 맞물려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1분 동안의 회전수, 그걸 X 대 Y라 할 때 그 XY과의 관계식을 구해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는 얘가 한 개 돌면 얘도 한 개 돌고, 두 개 돌면 두 개 돌고, 이렇게 한 개씩 돌아가야 되니까 톱니수 5개, 그때 얘는 3개짜리면 5개짜리가 1분에 X바퀴 돌아갔다. 5개짜리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개짜리라 치면 5개짜리가 1분 동안 X바퀴 돌아가면 1분 동안 5X개의 톱니가 지나갔다는 얘기지. 5X개의 톱니가. 그러면 얘는 이걸로 보면 3 곱하기 Y, 3Y개의 톱니가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니까 둘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한 개 한 개 맞물려 돌아가니까 둘은 같아야 된다고. 5X랑 3Y는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식인데,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3분의 5X가 되겠지. (10번) 물건의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 다음에 10% 할인해서 판매하였다. 원가를 X1이라 했고 판매 가격을 Y라 할 때 XY 관계를 구해라. 자, Y 판매 가격은 원가 X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으니까 1.2배에서 정가를 정했지. 1.2x. 그런데 그거에 10% 할인했으니까 몇 배 해야 돼? 곱하기 0.9 하면 1.08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수로 하면은 100분의 108이니까 25분의 27 4로 나누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810원에 판매했다.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810원에 판매했다는 것은 이 관계식에서 XY 중에 뭘 알고 있다는 거야? Y. Y가 810원일 때
x가 얼마냐 묻는 거니까 요 값을 계산한 거겠지. x는 1.08분의 810 얼마지? 810에 108분의 100 108을 27분의 25 하자. 둘이 9로 나누면 30이네. 30 곱하기 25 750원이네. (11번) 자 30 60 x 50 100 이게 뭐지? 휘발유 1리터로 12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 1리터로 달리는 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자동차의 연비라 그래. 연비. 연비가 지금 12km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달린 시간 X분 동안 달린 거리 K 킬로미터 킬로미터 사이 관계를 나타냈다. 1번 XY 관계식은 30 달릴 때 50km 즉 이건 정비례 Y는 AX라는 관계식이라 할 수 있고 30, 50을 지나가기 때문에 30, 50 대입하면 A는 얼마겠어? 계산이 이렇게 어려워. 30, 50은 3분의 5야. A는 3분의 5야. 자, 그래서 Y는 3분의 5X. 2번 90분 달리면 소비한 휘발유의 양은 여기서 X는 시간을 말하고 Y는 달린 거리를 말한다. 여기에 휘발유 양은 없어. 하지만 어쨌든 X가 2번 90분이니까 X가 90일 때 달린 거리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90이면 Y는 150. 그럼 150km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1리터에 12km를 달린다 했기 때문에 12km에 몇 배가 150km인지를 계산해 보면 150? 12분의 150 4분의 50이지 2분의 25구나. 예? 그래서 2분의 25리터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 3번 소비한 휘발유 양이 10리터. 자, 10리터를 소비했다. 그러면 달린 시간은 10리터를 이용하면 120km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120km라는 건 이 관계식에서 Y가 120일 때 X 시간 묻는 거와 똑같고 Y에 120을 넣으면 X는 12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4 곱하기 3 그래서 72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2번 자, 자전거 A와 B가 있다. 자전거 A와 B가 있다. 같은 지점을 출발해서 6km 떨어진 곳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일단 그 문제를 읽기 전에 이 그래프부터 해석해 보자. 너희가 잘 봐봐. A는 X분 Y km. 자, 뭘 알아내야 되겠어? 자전거 A에 뭘 알아야 돼? 이 그래프를 보고 알아내야 되는 게 뭐지? 그래프를 보고 A의 무엇을 알아내야 돼? 속력을 알아내야 되지. A의 속력이 얼마야? 어느 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3이 보이는데 응? A에 보니까 점 중에 20,3이 보이고 또 아니면 60,9가 보이네.
거기 격자점을 보면 20,3이나 60,9가 보이지? 그러면 y는 몇 x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지나가는 점이 20,3이나 60,9니까 몇 x야? 20분의 3x야. 이거 보면 그냥 20분의 3x야. 이거 콤마 이거 지나가면 이거 분의 이거야. 20분의 3x. 그 다음 b도 구해야지. b가 지나가는 점을 찾아봐. b는 아주 쉽네. b는 몇 x야? 주원, b는 몇 x야? 응? 10분의 1x지? 얘는 10분의 1x. 자, 이럴 때, 그때 뭐, 둘이 같이 출발해서 6km 떨어진 곳까지 간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A가 빠를 텐데, B가 빨리 출발하면 되잖아, 이 말이야. B가 A보다 먼저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고 싶다. B가 먼저 출발해. 얼마나 먼저 출발해야 동시에 도착할 수 있을까? 6km 가는데. B가 X분을 먼저 출발해. 그 다음에 둘이 같이 가가지고 마무리를 하자고. 20분. B가 20분이야? 한번 확인만 해보자. B가 20분을 먼저 출발해. 그러면 X에 20을 대입하면 2km를 갔다는 얘기네. B가 2km 가 있는 상황이면 B는 4km를 가야 되고 A는 6km를 가야 되겠지. A가 6km 갈 때 걸리는 시간과 B가 4km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으면 동시에 도착할 거야. A가 6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6 곱하기 3분의 20. 40분 걸리네. A가 6km 가는데 40분 걸려. B 4km 가는데 걸리는 시간 40분 걸리지. 10분의 1에다가 40을 곱해야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둘 다 동시에 40분 후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B는 20분을 먼저 출발하면 되겠다. 다음 13번. 자, Y 한번 1번 보자. Y는 X에 정비례하고 X는 Z에 정비례하면 Y는 Z에 정비례하는가? 자, 그냥 따져볼 수 있지만 식으로 한번 써보면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말은 Y가 AX다 이 말이야. 어떤 A 상수에 대해서 Y는 AX야. X가 Z에 정비례한다는 말은 X가 AZ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Y와 Z의 관계는 X를 AZ라고 다시 바꿔주면 X 대신에 AZ를 넣으면 이거는 A 제곱 Z가 된다는 얘기지. Y는 Z에다가 정비례 하는 거야. 왜? A 제곱이라는 게 어떤 상수야. Y는 Z에 정비례 1번 맞는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따져봐도 되고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자, 예를 들어 5번만 체크한다. 5번 X는 Y의 정비례. 그 말은 X가 AY다 이 말이야. X가 Y에 정비례한다. X는 AY. 그 다음에 Z는 X에 반비례. Z가 X에 반비례하면 Z는 X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반비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러면 Y는 Z에 자 일단 Y는 알고 싶다고. Y는 하면 Y는 여기 A분의 X지. Y는 A분의 X야. 근데 여기 X 대신에 X 대신에 Z분의 B를 넣을 수 있어. 여기 Z분의 B를 넣으면 A분의 X 대신에 Z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지. 분모 분자에 A분의 1을 곱하면 결국 AZ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y는 z가 지금 분모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a분의 b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괜찮아. z분의 k 이렇게 봐도 돼. a분의 b는 그냥 상수가 곱해진 거야. z 분모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y는 z의 반비례하는 거야. y는 z의 반비례한다. 5번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돼. 14번. 자,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했는데 a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준 거야? a가 어떤 수라는 거야? 음수. a가 음수일 때 말이네. 그때 반비례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었는데 a가 음수니까 너가 양수야. 그러면 y는 x분의 k에 k가 양수인 꼴이니까 걔는 몇 사분면의 그래프 그려줘야 돼? 요게 양수면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주한. 어디? 1사분면 그리고 3사분면 이렇게 그려진 걸 찾으라 하는 거야. 거기 뭐 4분밖에 없지. (15번) 자, 반비례 함수, 반비례 관계 그래프 y는 x분의 a 그래프입니다. 이때 a는 x좌표가 1이고 b는 x좌표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k라는 점이 있다.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중요한 정보 한 개가 있네. a와 b는 y좌표의 차이가 2분의 3이야. 둘은 y좌표의 차이가. 자, a의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얼마지? a의 y좌표는 얼마여야 돼? b의 y좌표는 2분의 a. 이거 빼기 이게 y좌표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얼마? 2분의 3. 즉 2분의 a가 2분의 3이므로 a는 3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이 반비례 함수는 얘였어. 근데 얘 위에 한 점이 얘라고. 자, 이거 앞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 반비례 함수는 잘 봐. 반비례 함수는 y는 x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암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x랑 y랑 곱하면 뭐 된다는 얘기야? 곱하면 3 되는 거지. 그럼 둘이 곱하면 3 돼야 되니까 k는 얼마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자, 16번. 자, 이 반비례 함수는 요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이 모든 점들은 공통점이 뭐라는 거야? 이 모든 점들은 좌표의 공통점이 뭐야? x좌표와 y좌표가 계속 변하지만 곱하면 6 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자, 그럴 때 이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자,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과 요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 요 내부랑 여기랑 요 지나가는 점, 여기에 둘 다 좌표가 x좌표가 y좌표 둘 다 자연수, 자연수 이렇게 둘 다 자연수인 점이 몇 개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문제 이해했지? 자, 일단 여기 1, 찾아보자. 1, 쭉 찾으면 여기가 1, 얼마야? 곱하면 6이니까 6이겠지? 그럼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는 이런 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부터 1,6까지 있는 거잖아. 몇 개 있어? 6개 있겠지. 그럼 여기 2일 때 얘는 2, 여기 3이지.
그럼 여기 몇 개 있다? 3개. 3, 몇 개? 2개. 그럼 4일 때는 없나? 1개 있겠지. 4,1. 5일 때도 1개. 6일 때도 6,6 1개 있겠지. 더 이상은 나올 수 없겠지. 이만큼 있겠지. 그래서 11개, 14개 있겠네. 오늘 18번까지만 하죠. 자, y는 x분의 a 반비례함수 그래프 있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a라는 점을 잡았어.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여기 또 c라는 점을 잡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ABCD 직사각형 만들었는데 얘는 넓이가 48이야. A 값을 구해라. 단 여기가 -3, 여기는 3이다. 여기가 -3이고 이게 3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 직사각형 가로 길이 얼마? -3과 3이니까 6이겠지. 그럼 세로가 얼마란 얘기야? 8. 세로가 뭐냐? 8. 세로가 뭐냐? A의 Y좌표, C의 Y좌표. 그 차이가 8이란 얘기네. 자, A의 X좌표가 3입니다. 그런데 얘가 Y는 X분의 A야.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3분의 A가 Y좌표겠지. C, X좌표가 -3이야. 그럼 Y좌표는 -3분의 A겠지. 이 길이는 A로 표현하면 뭐야? 3분의 A 빼기 -3분의 A 하면 되지? 그러니까 3분의 2A지. 그게 8이다고. 세로 길이 8이니까. 따라서 A는 12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 A와 C는 A와 C는 X좌표가 얘는 3인데 얘는 -3이야. 둘이 무슨 대칭 관계일까? 둘은 원점 대칭 관계. 왜냐하면 반비례 그래프 자체가 원래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점과 이 위에 한 점을 봤더니 둘의 X좌표가 정확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얘가 원점 대칭인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4등분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4등분 된다. 그러니까 요 넓이가 48이면 얘가 12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 얘 넓이가 12가 돼야 되는데 요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4가 돼야 돼. 이 길이가 4니까 얘 Y좌표가 4란 얘기야. Y좌표가 4면 3, 4, 12, 3, 4, 12니까 A가 12겠지. (18번) 자, 얘는 x분의 12고 얘는 x분의 5다.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점 A 잡고 평행하게 꺼서 D, 수선 내려서 B, C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럴 때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가 문제네. 항상 네 점 중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중요한데 그래프 위에 있는 A의 X좌표를 모르니까 K라고 두자. A의 X좌표가 K면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K분의 5. 그럼 D는 Y좌표가 똑같겠지? 그럼 D는 Y좌표가 K분의 5가 돼야 돼. Y좌표가 K분의 5인데 네가 너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너의 X좌표를 일단 L이라고 둬보면 L분의 12가 K분의 5랑 같아야 돼. L하고 K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
L과 K의 관계는 OL이 12K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때 지금 뭐 하라고?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L 빼기 K. 이게 L 빼기 K겠지? 요 길이는 K분의 5지? 요거라고 요거 곱하면 되잖아. 그런데 L과 K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L 빼기 K는 L이 5분의 12K이기 때문에 L에서 K를 빼면 5분의 7K다. 그러니까 5분의 7K 곱하기 K분의 5야. 그래서 7이 된다.